물건을 도둑맞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여행가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것이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큰 경험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도난당한 물건 중 역사상 가장 비싼 물건들 탑 8이거든요. 억소리가 절로 나는 세계의 도난품들 영상 시작할게요. 8위 카라바조의 아기 예수의 탄생. 후대 수많은 위대한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천재 화가이자 바로크 시대를 연 대표적 예술가로 손꼽히는 이탈리아의 거장 카라바조. 그의 그림 중 명작으로 손꼽히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 그림은 과거에 이탈리아 팔레르모 산 로렌초 성당 예배당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9년 10월 비극이 시작되었죠. 두 명의 아마추어 도둑이 성당에 침입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액자에서 떼어낸 후 그대로 들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그림의 가치를 알고 있던 마피아들은 분실되어 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도둑들을 수소문하여 그림을 가로채게 되었고 그림의 행방이 더 묘연해지게 되었죠. 이후 이 그림을 판매하려는 시도가 발각되어 시칠리아 마피아의 보스격인 게를란도 알베르티의 손에 들어갔다는 정보까지 입수하게 되었지만 거래가 성사되기 전 그는 체포되었고 그림의 행방이 더더욱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 남부 이르피니아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불에 타 없어졌다, 이미 암시장에서 판매되었다 등 무성한 추측만이 남았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이 그림의 가치는 자그마치 2천만 달러, 하나로 26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FBI 선정 상위 10대 예술 범죄 중 하나이자 역사상 가장 중대한 예술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되는 카라바조의 아기 예수의 탄생 도난 사건. 과연 이 그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현재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7위 반 고흐 미술관 강도. 세계적인 화가이자 네덜란드의 전설로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 암스테르담엔 수많은 고흐의 작품이 있기로 유명한 반 고흐 미술관이 있는데 2002년 12월 이곳에서 엄청난 도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두 명의 도둑은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올라가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이 들어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그림 2점, 스키브닝겐 바다 전경과 뒤넌 개혁교회를 나서는 사람들, 이렇게 2점을 훔쳐 달아났죠. 근데 그들이 도둑질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40초였고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게 됩니다. 그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훔쳐간 그림의 현재 추산 가치는 자그마치 약 3천만 달러, 하나로 390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절도를 한 두 명의 네덜란드인은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되었지만 아쉽게도 그림은 즉시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35만 유로에 판매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가 싶었는데 이를 절도한 범인이 석방 이후 또 다른 은행강도 범죄를 저지르다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때 고흐의 작품을 찾는 것을 돕는 대신 형벌을 삭감해달라는 거래를 제안했고 마피아 조직 카모라의 보스인 라파엘레 임페리얼에게 그림이 판매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6년 9월 마약 밀매 조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두 그림이 적발되었고 현재 반 고흐 미술관에 다시 돌아간 상태라고 하네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그림이었기에 이 사건은 FBI 선정 상위 10대 미술 범죄 목록에 들기도 했었다고 해요. 6위 더 살리에라. 16세기 예술가 벤베누토 첼리니가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 국왕을 위해 만든 10인치 금 조각품이자 조각예술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며 자그마치 약 5,700만 달러, 하나로 747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예술계의 전설적인 조각품 더 살리에라.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 보관되던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이 물건은 과거에 도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2003년 5월 11일 새벽 2시에 마지막 관람객이 떠난 뒤 1시간 55분이 지난 시점인 새벽 3시 55분에 박물관 도난 경보가 울렸지만 기기가 오작동했다고 판단한 경비원들은 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 8시 20분이 되어서야 살리에라가 도난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 박물관의 보험회사에 살리에라를 넘긴다는 조건으로 500만 유로를 요구하기도 자신이 살리에라를 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품 속 포세이돈이 들고 있던 삼지창을 분리해 인근 공원에 놓고 가기도 했죠. 하지만 팔로를 찾지 못한 범인은 이후에 1,000만 유로를 요구했는데 이때 범인의 휴대폰을 추적하여 핸드폰 가게에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얼굴로 검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범인의 정체는 50세의 보안설비회사의 사장이었던 로버트 망. 박물관 투어 도중 보안 시스템에서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살리에라를 훔친 것이었죠. 다행히 살리에라는 본래 위치했던 비엔나 박물관으로 돌아갔고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어 현재 비엔나 박물관의 간판 같은 예술품이 되었다고 하네요. 5위 뭉크의 그림.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표현주의 작가 에드바르트 뭉크. 그의 작품하면 떠오르는 대작 절규. 이 그림이 여러 번 도난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94년에 도난당해 3달 만에 되찾은 경우도 있었지만 2년이 되도록 찾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때는 2004년 8월 박물관에 침입한 무장기한 2인조. 그들은 총기로 박물관의 직원을 위협해 뭉크의 절규와 마돈나를 빼앗았고 아우디 A6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도주하게 됩니다. 2년 뒤인 2006년 8월 31일 자세한 회수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 작전을 통해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품이 회수되긴 했지만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없었다는 것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절규만 해도 연작품 중 민간인이 소장했던 4번째 절규가 2012년 6월 소더비 경매에서 1억 1990만 달러, 하나로 약 157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난당했던 절규는 원본 그림이라 이보다 더 비쌌을 테고 함께 도난당했던 그림인 마돈나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어마무시한 가치로 책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위 더 콘서트. 16세기에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명작 더 콘서트. 2015년 기준 2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지만 도난당한 상태로 현재까지 행방이 불투명한 명작이죠. 이 사건이 발생했던 때는 1990년 3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 코수염을 기른 보스턴 경찰 둘이 박물관 주변을 서성이다 경비원에게 자신이 영장이 있다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무방비 상태인 경비원에게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이때 자신들이 강도임을 밝히고 다치기 싫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협박을 시전 1시간 21분이라는 넉넉한 시간 동안 더 콘서트를 포함한 13점의 예술작품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들이 훔친 예술작품을 현물로 환산 시 자그마치 5억 달러, 하나로 6,500억 원이 넘어가는 역대급 도난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박물관을 포함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으며 작품에 대한 핵심 단서를 제공하면 1천만 달러, 하나로 130억 원을 준다는 조건까지 걸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고 하네요. 작품들이 있던 자리엔 애도의 표시로서 빈 액자가 덩그러니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작품들은 어디로 간 것이며 누가 훔쳐간 것일까요? 3위 드레스덴 궁 그린볼트의 강도. 드레스덴 그린볼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인 이곳에는 과거 왕실의 보석부터 예술작품까지 엄청난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독일 역사상 최악의 예술품 도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2019년 11월 25일 오전 4시 박물관 인근 아우구스투스 다리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화재 때문에 전원박스는 파괴되었고 자연스럽게 가로등과 박물관 내 보안경보가 비활성화되었죠. 이 틈을 타 박물관 창문 주위에 쇠창살을 뚫고 들어온 2명의 도둑. 그들은 유리 디스플레이를 도끼로 파손시킨 뒤 어마무시한 양의 보석들을 훔쳐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및 사파이어로 구성된 37개의 보물들이었고 이들의 가치를 현물로 환산하자면 자그마치 10억 유로, 하나로 1조 3천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해요. 현재 다리에 화재 사고를 만들었던 용의자 6명이 기소된 상태이지만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보석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낭설만이 자자할 뿐이라고 하죠. 이 보물들은 단순 보석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들이었기에 박물관 직원들은 도둑들에게 금을 녹이거나 유물을 훼손하지 말라고 간청한 상태이지만 도난당한 보석 리스트들이 수집가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술품 시장에서 합법적인 판매는 불가능에 가까워 이를 가공해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킹콩의 서식지 그리고 뉴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마천루로서 오래도록 자리매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데 이 초고층 빌딩이 도난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뉴욕 데일리 뉴스는 부동산에 대한 증서를 양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테스트하기 위해 가짜 공증인을 만들어 가짜 서류를 뉴욕시에 제출했고 부동산을 한 회사에 명의로 옮기게 됩니다. 회사명 멜로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꾸로 단어를 배열하면 훔친을 뜻하는 스톨른이 나오는 이스터 에그와 함께 킹콩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배우 페이 레이를 증인으로, 그리고 뉴욕에서 악명 높은 은행 강도로 유명한 윌리 서튼을 공증인으로 내세웠음에도 눈치채지 못했고 가짜 문서가 제출된 지 90분이 채 되지 않아 건물이 서류상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뉴욕 데일리 뉴스는 부동산 증서 양도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대한 모기지를 얻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린 뒤 합법적인 소유주에게 다시 넘겨주었다고는 하지만 가치가 최소 18억 9천만 달러, 하나로 2조 4천억 원이 넘는 빌딩을 이토록 쉽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뭐랄까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1위 모나리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미술품으로 평가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 근데 이런 모나리자가 과거에 도난당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때는 19세기 초, 최소 1908년부터 박물관 몫으로 인해 박물관의 지리를 빠삭하게 꿰고 있던 이탈리아인 빈센초 페루자. 모나리자의 도난을 막기 위해 그림 주위에 설치한 유리벽을 시공한 작업부이기도 했던 그는 1911년 아르헨티나의 사기꾼 발피에르노의 사주를 받아 모나리자를 훔치게 됩니다. 박물관이 폐쇄될 때까지 옷장에 숨어있다가 다른 2명의 자벽부와 함께 모나리자를 훔치는 방식이었고, 이를 사주했던 발피에르노는 모나리자가 도난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려 미국의 부호들에게 모사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사가 완료된 시점 진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고, 실행범이었던 빈센초 페루자는 모나리자 진품을 작업비 대신 가져가서 자신의 아파트에 묵혀두게 되죠. 하지만 2년 뒤 돈이 공궁해지자 피렌체의 화상에게 모나리자 진본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 속 경찰에게 검거되게 됩니다. 도난 당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야기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모나리자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를 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현재 연간 1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죠. 프랑스 정부는 이 지표를 전제하에 모나리자의 경제적 가치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 가격이 무려 최소 약 2조 6천억 원에서 최대 약 40조 원 내외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악질 범죄이지만 영화에서 볼 법한 도난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졌었다는 점은 뭔가 정말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난당했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간 예술품들은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모든 게 주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